예로부터 부자가 되는 얼굴형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돈복 있는 얼굴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로또 한 장으로 일주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부자가 되는 얼굴형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상학적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얼굴형은 어떤 형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둥근 얼굴형입니다. 얼굴형이 마치 감자처럼 동그랗게 뭉쳐지는 흙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토형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있으며 이목구비도 대체로 둥근 편입니다. 둥글다는 것은 모가 나지 않고 거침없이 잘 굴러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이런 토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형이 둥근 사람은 성격이 무난하고 모가 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둥근 얼굴형은 타인에게 부담 없이 보여지고 평범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할 때 매우 유리한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은 웬만한 파리떼에도 꿈쳐가지 않는 소와 같은 우직함이 있고, 또한 사람 간의 신뢰가 있습니다. 또한 인맥도 좋고 수완도 좋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큰 부자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의 바이블인 마의상법에서는 둥근 얼굴을 가진 사람을 후중지상이라고 합니다. 도량이 높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절세 미인이었다는 양귀비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뚱뚱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요, 빼빼 마른 것보다 살이 찐 사람을 미인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이 잦았을 때는 여성들도 아이를 얻고 뛰어야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하고 얼굴이 둥글고 턱이 좋아 힘이 있는 여성을 매력적인 여성으로 그 당시는 보았습니다. 둘째, 얼굴이 약간 긴 타원형의 얼굴입니다. 얼굴형이 나무처럼 날씬하며 약간 길고 팔과 다리, 손가락이 비교적 깁니다. 얼굴과 몸이 나무처럼 날씬하다고 해서 목형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가수 이문세 씨가 대표적인 목형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긴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며 섬세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한 남에게 베풀길 좋아하는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모질게 해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관상학 서적인 마의상법에서는 이런 얼굴을 청수지상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정신이 빼어나고 맑고 수려한 기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언뜻 쳐다보았을 때 얼굴이 약간 길고 유난히 맑고 깨끗한 모양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목형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얼굴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셋째, 모가 난 얼굴, 즉
네모형 얼굴입니다. 얼굴형은 완만한 사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처럼 각지고 네모나게 생겼다고 해서 관상학에서는 금형의 얼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머리와 얼굴이 각진 형태고 몸과 목이 굵고 어깨가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개그맨 박경림 씨가 대표적인 금형의 얼굴입니다. 금형의 얼굴은요,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비교적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신체 구조는 하체가 튼튼하며 지구력이 있고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모가 난 사람은 대체로 불의를 못 참고 명예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타인에게 충고나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빠르게 매사에 빈틈없이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재물운이 있어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땅 부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런 얼굴을 위맹지상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지도자의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와 독선적인 방식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자칫 독재자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유형이기도 합니다. 넷째, 삼각형의 얼굴입니다. 얼굴 윗부분이 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은 삼각형입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나 강호동 씨가 이 얼굴형에 해당됩니다. 물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턱에 자리 잡는다고 해서 수형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마가 좁고 내려가면서 광대뼈와 턱이 큽니다. 턱에 살이 많으면서 하체가 비교적 짧은 그런 편입니다. 또한 살이 많고 얼굴색도 검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의지력과 지구력이 좋아서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성공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가 좁다는 것은 부모궁이 약하고 불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청년기를 지나서 말년으로 갈수록 운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관상학에서 턱은 의지력과 지구력을 나타냅니다. 삼각형의 얼굴은요, 턱이 발달해서 의지와 지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욕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해 혼자 힘으로 반드시 해내는 자수성가형의 얼굴입니다. 관상학에서 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성격은요, 양파의 껍질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양파는요, 뻗겨도 그 속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요, 규모 있는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역삼각형의 얼굴입니다. 얼굴 윗부분은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은 역삼각형의 얼굴입니다. 불이 타올라 확 퍼지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를 관상학에서는 화형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해창 전 국무총리가 바로 이런 얼굴에 해당됩니다. 이마가 넓고 크고 턱이 좁습니다. 얼굴형은 바짝 마르고 크지 않으며 얼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이마는 두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마가 크다는 것은 두뇌가 명석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말귀를 쉽게 이해합니다. 성격은 날카롭고 예민하고 깐깐한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000마리 종이약을 접으라면요, 답답해서 도저히
접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화를 내거나 기쁘거나 이런 감정을 즉각 나타내고 솔직합니다. 그러므로 속내를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 타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말해야 됩니다. 관상학에서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지적인 얼굴로 귀공자의 유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박을 고를 때 고수와 하수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하수는요, 먹어보고 수박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안다 그럽니다. 그 다음 하수는 통통 두드려 봐야 아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고수는 수박의 빛깔만 봐도 잘 익은 수박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박을 고를 때 손님들은 먹어보기 전까지는요, 이 수박이 잘 익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을 제대로 볼 줄 알면 이런 불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의리 있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 배신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얼굴형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성격과 습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관상 공부를 잘해서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